요즘 뭐 일론 머스크부터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정말 전 세계가 이 약 하나 때문에 난립니다. 이름하여 기적의 다이어트 약, 바로 위고비죠. 근데요, 이 엄청난 열풍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위고비, 이거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정말 절박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몸무게가 274kg, 상상이 가시나요? 전현배 씨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생사의 기로에 서 계셨던 거죠. 일상생활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건강은 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심지어 수술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15주 만에요. 무려 50kg을 감량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운동이나 혹독한 식단 조절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았을 뿐인데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이 기적의 비밀은 포만감의 과학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약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거든요. 그랬던 약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말 그대로 해킹하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죠. 핵심은 바로 GLP-1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 호르몬이 뇌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 하고요. 위고비는 바로 이 GLP-1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식욕을 담당하는 시상하부가 엄청난 신호를 받게 됩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요. 근데 그 효과가 며칠씩이나 가니까 평소에 햄버거 2개는 거뜬히 먹던 사람도 하나 먹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러니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엄청난 체중 감량 효과가 사실은 우연한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는데 이걸 맞은 환자들 체중이 자꾸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제약회사는 바로 이 뜻밖의 효과에서 엄청난 기회를 본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비만 치료제로 방향을 틀어서 재탄생시켰고 그게 바로 지금의 세계적인 현상을 만든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꿈의 약, 기적의 약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기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위고비가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좋아요. 약 맞는 동안 살이 빠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약을 평생 맞을 순 없잖아요. 투약을 중단했을 때 과연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표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위고비를 맞는 동안에는 평균 17%나 체중이 빠졌대요. 와,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약을 딱 끊는 순간부터예요. 체중이 정말 무섭게 다시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1년도 안 돼서 뺐던 몸무게의 3분의 2 이상이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죠. 억지로 눌러놨던 식욕이 한 번에 터져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 무서운 요요 현상. 이걸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을 뺄 때 당연히 지방이 빠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위고비로 감량한 체중의 정체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우리 몸에서 뭐가 그렇게 빠져나간 걸까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빠진 체중의 40%만 지방이었고요. 나머지 60%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이랑 뼈 성분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몸을 굶기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손실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다이어트 방식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정말 건강에 위험한 신호예요. 이런 데이터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더 와닿죠. 부작용 때문에 약을 잠시 끊었던 장홍석 씨는 극심한 탈모를 겪었다고 증언합니다. 갑작스런 영양 불균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 장애를 호소하고요. 드물긴 하지만 췌장염이나 담낭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실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약은 단순히 의학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아요. 미용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위험한 오남용이 뒤섞여서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1조 7천억 원. 이게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위고비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입니다. 이 약 하나가 만들어낸 경제적인 파급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비유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위고비를 만든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기업 가치가요. 자국인 덴마크의 1년 전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전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의 뒷모습에는 아주 심각한 윤리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의 잠입 취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양심적인 회사는 비만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해 줄 수 없다, 이건 금기다 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반면에 처방 잘해주기로 소문난 이른바 성주병원에서는요, 몸무게를 재보지도 않고 바로 약을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정상 체중인데도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맞았다는 김보너 씨의 사례는 이 오남용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사는 별다른 제지도 안 했고 처음부터 최고 용량을 처방받아서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남은 전문의약품을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고비 과연 치료제일까요? 아닐까요? 이 길고 긴 논쟁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위고비는요, 분명히 고도비만 환자분들에게는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의료 도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뻐지기 위한 손쉬운 미용 시술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법의 약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 전문가가 했던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위고비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긴 여정의 출발선을 끊도록 도와주는 역할, 딱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고비라는 약 하나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욕망과 그 이면의 위험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외모를 향한 우리의 끝없는 추구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이 소중한 의료 도구를 그저 편하게 살 빼는 미용 지름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